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오늘 6월 평가 모의고사 치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날이라 가지고 저마저도 좀 어두운 톤의 정장을 입고 오면 여러분들 마음마저 무거워질까봐 밝은 옷을 좀 입고 왔습니다. 총평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조금 냉정해집시다.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매년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은 좀 서운해 하신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저라는 사람, 저라는 강사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 멘탈을 다듬어 주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냉정하게 여러분들 현실 직시하게 만들어서 성적 올리도록 해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고생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거 아무것도 없고 지난주에 현장 할 때 보니까 뭐 170일 정도 수능까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 정도 긴 시간이 이렇게 눈앞에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뭐 고생했다고 뭐 퍼지고 할 만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평가 모의고사 영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웠을 만한 여지들이 있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애들한테. 근데 그게 쉽지 않았다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부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절대평가라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안일한 생각으로 영어를 덤비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영어는 어떻게 나오든 쉽지 않은 거죠. 지금 한번 맞아봤잖아요. 다행인 거죠.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게. 아니 이게 수능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작년 수능처럼 1등급 13% 나오는 쉬운 시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건 정말 제대로 뒤통수죠.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입시에 큰 위기가 닥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겨우 6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본인을 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읍시다. 6평에서 여러분들 영어 점수 좀 안 나왔다면 나름대로 위기의식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위기라는 말이 원래 그렇잖아요. 위기라는 말에는요. 기회를 나타내는 기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입니다. 자,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이제 총평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육모에서 두드러진 특징들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잡아봤는데 그 특징과 엮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긴 문장 처리 능력입니다. 제가 요번에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딱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보다는 좀 뒤쪽에 난이도 높은 문제부터 먼저 보는 편이죠. 학생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처리할까 싶어서. 어법부터 봤는데 오 만만치 않네 하다가 31번 빈칸 문장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이게 첫 문장입니다. 길이 어때요? 이게 제가 빔에서 이렇게 구사를 해놨으니까 그나마 뭐 4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시험지 구성으로 보니까 6줄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지고 그 정도 길이의 문장 처음 딱 보면 읽다가 지치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32번 같은 경우는 아예 빈칸 문장을 이따위로 주더라고요. 아니 36번에 이게 B파트 순서 문제. 문장 하나를 또 이런 길이로 줘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힘들어요. 정말로 문장을 처리하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2번 빈칸 문장도 그렇고 이게 39번도 한번 보세요. 문장 길이들. 정말 다들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다행히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는 문장이 길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인 배치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긴 문장에 익숙해지지 못했던 학생들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자체에서 이제 엄청 막 뇌절이 와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긴 문장 호흡에 익숙해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강을 론칭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매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평가원이 출제하는 지문이 추상적이고 뭐 미국인이 봐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의 지문들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영어는 실제 영어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마음 먹고 여러분들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나온 거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원서 다 따로 있을 거예요.
100% 장담합니다. 평가원은요, 오히려 원서를 여러분들이 읽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줘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원이 원서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 긴 문장으로 내용을 전달해놨던 원서들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영어 문장은 원래 우리말과는 다르게 조금 긴 어순들의, 긴 문장들의 호흡들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전문적인 글일수록.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어 원서에 맞춘 수능 평가원, 거기에 우리가 맞춰줘야죠. 영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장의 긴 호흡에 맞춰서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요거를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뭐 강좌 소개 왜 이렇게 하냐 라고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제 강좌를 얘기하지 뭐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제가 괜찮아 문장편, 저한테 문장편이 이제 2개 강좌가 있거든요. 괜찮아가 있고 이제 믿어봐가 있는데, 믿어봐가 약간 더 난이도가 높은 강좌예요. 근데 이 믿어봐 강좌를 안 해도 괜찮아 문장편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문장을 읽는 눈은 생겼을 테니까 실전 글읽기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6편 그리고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 드러난 수험생들의 실력들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믿어봐 문장편 꼭 하고 오세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정도 수준의 문장들에서 시험장에서 막혔던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봐 문장편 하세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믿어봐 문장편 하면 언제 커리큘럼을 따라가나요? 여러분,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커리큘럼 풀커리를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하셔야죠. 근데 이번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나는 문장 해석 능력이 막혀. 그럼 문장 해석 능력보다 기르셔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1차적인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건 이제 강좌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좀 강좌와 다른 것들 좀 중간에 퐁당퐁당 좀 섞어놨습니다. 이렇게도 부제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 아니 실력.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팩트 폭행? 팩트 폭력? 뭐 한다라 팩폭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무슨 폭행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세상에 실수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수능 시험의 실력, 성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그 풀어낸 문제를 OMR에 제대로 맞게 마킹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내가 문제를 좀 잘못 읽어서 틀렸어. 이거 아는 건데 틀렸다. 누가 알아봐 주나요, 그걸? 그리고 보시면요, 보통 그렇게 실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잘 들으세요. 내가 틀린 문제를 실수라고 생각하는 이상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실수는 실수라고 얘기하는 마음 저변에 뭐가 깔려있죠? 나 아는 건데, 안 틀릴 수 있었던 건데 순간적인 컨디션 따위 때문에 틀린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안 보게 돼요. 냉정한 점수로 평가되는 수능에서는요, 자신을 냉정하게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실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21번 문제예요. 문제풀이를 할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해설 강의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empty box가 그래서 의미하는 바를 물어봤는데요. 잘 보세요. 이 empty box가 뭐죠? 이런 거래요. 잘 보세요. 여기 빈칸 문장만, 이 밑줄 문장 읽어볼게요. It's better to 여기. 작은 것들 때문에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더 낫대요. 블라블라 하는 것보다. 다시요. 작은 것들로 몇몇 사람 실망시키는 게 더 나아요. 블라블라보다. 다시. 블라블라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낫대. 그럼 여기 블라블라에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좋은 행위예요, 나쁜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나쁜 행위죠. 이거보다는 사람 실망시키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필자의 주장을 묻는 게 아니라 반대. 필자가 생각하기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걸 넣으셔야 돼요. 필자가 생각하기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시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영어로 돼 있는 글만 보면 일단 덮어놓고 주제만 찾아서 선지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리지. 32번도 한번 가볼게요. 참고로 제가 이제 아직 정답률 같은 건 잘 못 봤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빈칸 문장 가보세요. they가 빈칸할 수 있는 정보를 avoid, 피하려고 해요. 그럼 빈칸을 찾아야 될 건 뭐죠? 피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피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뭔가 문장 내의 부정어 같은 것들,
함부로 놓치지 말고 보는 습관을 가지시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솔루션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특히나 especially하게 특히나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밑줄 친 부분에 의미를 묻는 문항,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휘의 적절성 묻는 문제 있죠? 30번 문제로 나오는 거, 어휘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 그리고 빈칸 문제. 요거 밑줄 의미나 어휘 그 빈칸 요 문장 내에 부정 표현, 제발 유의해서 좀 봐주세요. 그 지난 몇 년간 수능이 이제 이런 걸로 장난을 좀 안 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학년도 수능에 32번 아포칼립스 나왔던 지문, 그 지문 이후부터는 수능이 뭔가 그러니까 주제가 아니라 뭐 반주제, 주제에 반하는 뭔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정답을 도출하도록 만드는 형태의 빈칸 문제를 안 내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6평대에서 좀 등장했어요. 근데 요거는 최근의 트렌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안 익숙했던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당황하고 주제 찾다가 틀렸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연습할 수 있는 문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보라면 해보셔야 됩니다. 18학년도 수능에 32번 문제를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됐죠? 문제가 요구하는 거 정확하게 체크하는 훈련. 이거 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제가 올해 죄송합니다. 순서 삽입 강의를 하면서 정말로 이 얘기를 정말 수차례 반복했던 것 같아요. 36번 정답 뭐 나오던가요? A, C, B 1번 나왔죠. 1번. 자, 근데 선제만 놓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순서 문제 시켜놓으면 일단 뭐예요? A는 제껴놓고 시작하죠. 근데 저한테 확실히 순서 삽입 수업 들었던 분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이 얘기 몇 번 들었습니까? A, C, B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죠? 비단이 순서 문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도표 문제 올해 정답 몇 번인지 기억나세요? 6평에서? 정답 2번이에요. 이것도 제가 6평 대비 모의고사 진행할 때, 조정식 모의고사 진행, 더 데이스 유얼 데이 모의고사 진행할 때 도표 문제 정답 1, 2번에서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내가 강사 본인이 수능을 쳤던 해에 도표 문제 정답 2번이라서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통념적으로 이 유형은 이 정답 번호, 이 번호가 절대 답이 아닐 거다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요. 그게 시험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6평이라서 다행이죠. 수능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자,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죠. 작년에 사관학교에서요. 순서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답이 A, C, B였어요. 제가 작년에 확실히 순서 삽입해서 계속 그걸 강조한 다음에 사관학교 시험 친 학생이 저한테 되게 고맙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사관학교 정답 A, C, B 나왔던데 선생님 덕분에 맞췄다고. 오늘도 중간에 DM 많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이 유형은 뭐가 아니다. 이 유형은 뭐가 아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수험생들이 어떻게든 영어 공부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자신들만의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이런 것도 포함되죠. 빈칸 문제에서 모르면 몇 번 찍으라고 해요? 1번이요. 그죠? 이것도 참 N수생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얘기 한번 해줄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뭐 메가스터디 내에서 데이터로 영상 데이터도 다 남아있을 테니까 제가 뭐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 건 아니니까 아마 온라인 강사 중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인강을 찍는 강사 중에서 빈칸 문제 잘 모르겠으면 1번 찍으라고 제초로 얘기했던 사람이 2018학년도 수능 앞두고 저일 거예요. 그의 패턴들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6평 대비 라이브 강의할 때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어요. 라이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빈칸 1번 찍는 거 트렌드 좀 지났다. 그래서 나는 풀 모의고사 1회, 1, 2회에서 1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 최대한 배제했다. 1번 찍어서 문제 풀었던 사람들 피 봤을 거다라고. 요번에 지금 6월 평가원 그랬죠. 1번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계속 1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평가원에서 언급한 적 없는, 다시요. 평가원에서 언급한 적 없는 속설 믿지 마세요. 우리가 봐야 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평가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문제풀이의 원칙과 모든 학습의 원칙을 평가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입각해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단 한 번도 순서 찾기 문제의 정답이 A, C, B가 될 수 없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평가원에서는 단 한 번도 빈칸 문제를 모르겠으면 1번으로 찍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혼자서 문제를 풀 때 경험칙에 기반해서 도표 문제는 뒤쪽에서부터 읽는 게 정답이 빨리 나오고 빈칸은 모르면 1번 찍고 순서는 1번은 제끼고 들어가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죠. 아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됐죠? 문제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올해 유평에서 나왔던 트렌드의 바탕을 두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지도 제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시험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빈칸 유형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빈칸에서 제가 되게 주목하는 문제는 아까 보셨던 32번 문제, 약간 이제 부정 표현이 들어갔던 요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 34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34번 문제가, 요 최근에 수능의 빈칸 문제 트렌드를 충실히 반영을 하면서도, 와, 어떻게 이런 걸 문제로 냈지 싶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스쳐 지나갈 법한 것들을 문제에 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빈칸 문제들은 10문제 나온 평가기출 문제 중에 10문제 중에 8문제는 대충 주제 알면 때려 맞춰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도록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빈칸은 정보를 찾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빈칸 문장에서 요구하는 정보 찾기 훈련이요. 주제 찾기 아니에요. 빈칸 주제 찾기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제 찾는 능력이 궁금했으면 평가원 교수님들이 왜 그렇게 긴 시간과 노력의 수고를 통해서 빈칸 문제를 만들어 놨겠어요. 차라리 그냥 주제를 묻지. 이거 뭘로도 조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연습 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20학년도네요. 20학년도 수능 34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죠? 됐죠? 제가 지금 연습하고 확인해 보라는 오늘 당장 아니셔도 됩니다. 조금 시간 지나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순서와 삽입 문제인데, 그거 알고 계세요? 2020학년도 후반부부터 조금씩 이런 이런 징조가 좀 보이더니 요새는 순서 문제가 문장 삽입 문제보다 살짝 더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그랬을 겁니다. 문장 삽입이 의외로 되게 명확하게 정답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순서 문제, 특히나 첫 문제가 뭔가 쉽지가 않네. 심지어는 37번 철강에서 나오고 선박에서 나오는 지문도 쉽지 않네 라고 느끼셨던 분들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은 내용이라는 요소와 기능어를 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 꼭 신경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맨날 이제 여러분들 순서 문제 풀면은 더나 디스 같은 걸로 문제 푼다라는 얘기 계속 하세요. 필요한 건 맞는데요. 아예 평가원의 학습 안내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기능어만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배제한다고. 내용적인 거 고려해야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속설 혼자서 만들어서 문제 풀지 마세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혼자서 이런 거 처리 못 하겠어요. 확실해라는 제 강좌 쓰세요. 활용하세요. 순서 삽입 강좌도 있고 유평 이후에 제가 곧
빈칸 강좌도 개강하겠습니다. 원래는 빈칸 그 6평 이후에 4주간의 내신 휴강 이후에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이 정도 시험 난이도 가지고 어렵다라고 하고 실제로 학생들 반응 같은 거 봤을 때 조금 일찍 개강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신 휴강 기간에 저 혼자 스튜디오에서라도 먼저 찍겠습니다. 아시겠죠? 활용을 하세요. 됐습니까? 네, 제 문제풀이 강의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제 강의에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는 뭐 그 이상한 수험생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제 문제풀이 능력과 문제 제작 능력은 인정합니다. 따라오셔도 돼요. 딴 것도 잘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특정한 유형에서 뭐 어떤 특정한 여러분들의 경험칙상에 따른 속설과 통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거기에 완전 거대한 뒤통수를 날려버리는 게 이번 6월 평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얘기한 확립되어 있는 문제풀이 루틴들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학습을 좀 해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신경을 썼던 게 이겁니다. EBS 간접 연계. 이게 과연 뭔가 효과가 있을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이거 올해 그 내신 대비하느라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좀 꼼꼼하게 본 친구들이 연계 효과 느꼈을 거다라고. 아직 EBS에서 공식적으로 간접 연계를 낸 지문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어떤 지문 어떤 책에 있는 어떤 지문을 발췌해서 연계한 건지 우리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그냥 이거 주제가 겹치는데 하는 거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일단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조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 왼쪽 편이 실제로 올해 영어 독해 연습의 3강 5번에 나와 있는 지문이고요. 오른쪽 편이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휘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보세요. 초반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loyalty, 뭐 충성심, 뭐 충실함, 충성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뭐예요? 스스로를 그 충성의 대상과 동일시하는 거죠. 됐죠? 여기 스포츠팀 같은 사례들 쭉 나와요. 충성의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충성의 대상과 동일시한다. 뭐 그런 얘기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는 부끄러워해요. 팀이 나쁜 짓을 하면. 그러니까 네 충성의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내 팀이 나쁜 짓을 하면 나도 쪽팔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세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잘 보실까요? 스포츠가요.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다른 상품에서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스포츠 팔로워들이 너무 열정적이라 가지고 그래요. 아예 집착해요. 스포츠팀에. 보이시죠? 같은 소재인 거. 제가 100% 장담하는데 EBS 공부 좀 충실히 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어디서 봤던 듯한 글인데? 라는 느낌 받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요. 이게 이제 이 지문뿐만 아니라 뭐 제목 문제에서도 다른 데서도 몇 개씩이나 제가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차피 지문이 똑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보자마자 답 찍고 이건 불가능하겠지만 예전 연계처럼 아무래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올해 수능까지 좀 긴장감을 주는 시험에서는요. 내가 그래도 알고 있는 소재의 글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N수생들도 EBS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부담스러우시죠? 확실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어느 범위로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저도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수능 완성 교재가 나왔을 때 또 그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되니까, 7월 후반에 제가 소재 파악과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어휘, 구문 요거 준비할 수 있는 강좌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6월 평가원 딱 보고 나니까 이거 EBS 간접 연계 무조건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제가 충실히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 EBS가 다 적중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은 없어요. 다만 최대한 EBS 내에서
좀 여러 소재의 글들을 다 실제로 다 읽지는 않더라도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구나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요런 내용은 내가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정도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정도까지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총평은 끝냈어요. 크게 4가지, 그러니까 6평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인데, 첫 번째, 긴 문장의 호흡에 좀 대비해서 문장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두 번째, 너 자꾸 실수라고 하는데 그거 실력이니까 그거 고치려면 부정어 들어가 있는 문장 좀 잘 보자. 그다음 세 번째, 평가원이 언급하지도 않았던 걸 너의 경험 책상에 통념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 법칙이 지켜지겠지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문제풀 루틴 만들어내라. 네 번째, N수생들이라도 EBS는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거 제가 하도록 도움 드리겠다고요.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면 문제를 풀어놓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이 됐든, 심지어는 일주일 뒤, 한 달 뒤가 됐든, 오답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범했었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어학 과목은요, 특히나 영어 과목은 그래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특정한 문제를 틀렸을 때, 혹은 시험장에서 고민을 하다가 억지로 좀 찍기식으로 맞췄을 때,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게 틀렸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오답 정리의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피디님 좀 이쪽으로 좀 옮겨올게요. 오늘 중으로 혹시나 이 총평 영상을 라이브 때 보지 않고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그때라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시험지 꺼내서 다시 보기 싫으신 거 압니다. 그래도 꺼내세요. 꺼내서 주요 문항들 제가 적어드릴게요. 21번에서 24번 됐죠? 어법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30번에서 42번 풀이 과정을 복기해보세요. 그래서 복기하라는 건 이 정도입니다. 자, 나는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정답 근거 이걸로 체크해서 문제를 풀었어 라거나, 혹은 야, 나는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이 선지랑 헷갈리다가 이걸 정답으로 체크했어 정도 있죠. 됐죠? 그 정도로 꼭 확인하세요. 어차피 지금 6월 평가원에 중요한 건 지금 점수를 어떻게 맞췄고 이 문제를 맞췄냐 못 맞췄냐가 아니라, 이후에 네가 좋은 감을 가지고 문제를 맞췄다면 수능까지 그걸 끌고 갈 수 있도록 할 것, 네가 이상한 감을 활용해서 문제를 틀렸다면 수능에서는 그걸 버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거 하려면 복귀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쉬기 전에 영어는 이것 좀 해주세요. 됐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멘트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날 때 되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비장한 말이죠.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건 언제나 돌불입니다. 6평에서 넘어지셨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6평에서 영어 성적 마음대로 안 나와서 넘어졌다는 느낌이 들면 그거 그냥 돌에 걸려서 넘어진 것 뿐이니까요. 돌멩이는 밟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수능의 그날까지 달려갑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통념 버리시고요. 긴 문장부터 차분히 정리 잘 하시면서 EBS까지 완벽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옆에서 끝까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